박영희는 오늘도 같은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벽시계가 가리키는 시각은 오전 6시 반. 40년 넘게 학교에 출근했던 습관이 은퇴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또 일찍 일어났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침대에서 일어난 영희는 거실로 향했습니다. 서울 변두리 25평 아파트는 오래되어 곳곳이 낡았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아니,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달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집어든 영희는 습관처럼 뉴스 채널을 돌렸습니다. 앵커가 전하는 오늘의 소식들이 화면을 가득 메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어두운 소식들이었습니다. 나라가 왜 이 꼴이냐?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요즘 들어 부정적인 말들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학생들과 이런 사회 문제들을 토론하며 해결책을 모색했을 텐데 지금은 그저 한탄만 할 뿐이었습니다. 영희는 국어교사였습니다. 30살에 교단에 서서 65가지 35년간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교실에서는 늘 활기찼습니다. 문학 작품을 설명할 때면 온몸으로 표현했고 학생들의 작문을 읽으며 진심으로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열정적이세요. 제자들이 자주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때의 영희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단정히 옷매무새를 다듬고 학생들을 만날 설렘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교무실에서 동료 선생님들과 나누는 대화도 즐거웠고 방과 후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도 보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거울을 보는 일도 줄었고 옷차림에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늘어진 회색 운동복이 그녀의 일상복이 되었고 흐트러진 머리카락도 대충 뒤로 넘기기만 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딸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고 계세요? 그래. 잘 지내고 있어.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복지관이나 경로당 같은 데 나가보시면 좋을 텐데. 그런데 가서 뭘 해 시간 낭비야. 수진의 목소리에서 한숨이 섞여 나왔습니다. 영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자신을 걱정한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부정적인 반응이 가족들을 힘들게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민호가 주말에 뵈러 간다고 하던데요. 그래. 또 게임기나 들고 와서 하루 종일 그것만 하겠지. 통화는 그렇게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영희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가족과의 대화도 이런 식이었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말을 던지고 상대가 지쳐서 물러나면 홀로 남겨진 자신을 탓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이른 아침임에도 아파트 단지는 분주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아이들, 장을 보러 나서는 주부들. 모두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영희만 이 모든 것으로부터 동떨어진 채 멈춰 있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바삐 살았는데 과거를 그리워하는 말이 입에서 맴돌았습니다. 교사로 일할 때는 새벽같이 일어나 수업 준비를 하고 학교에서 하루 종일 학생들과 부대끼며 저녁엔 숙제 검사와 다음날 준비로 바빴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시계는 어느새 오전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뉴스는 계속 흘러나왔고 영희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하루였습니다. 아침 뉴스로 시작해서 점심 뉴스, 저녁 뉴스로 이어지는 단조로운 일상이었습니다.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마시며 영희는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자신만 뒤처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는데 자신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답답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 체념 섞인 한숨과 함께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리모컨을 들어 다른 뉴스 채널로 돌렸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같은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영희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곧 이 정체된 일상에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박영희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거울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흰머리가 성성하게 자란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얼굴은 푸석해졌고 어깨는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습니다. 이게 나야? 스스로에게 묻는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머리를 곱게 빗고 깔끔한 블라우스에 정장 치마를 입고 나갔습니다. 학생들 앞에서는 항상 단정한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늘어진 회색 운동복이 그녀의 유니폼이 되었습니다. 머리카락도 대충 뒤로 묶기만 했습니다. 화장은 언제 한 건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누굴 만나겠어. 거울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이유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핑계였습니다. 스스로를 포기한 것을 정당화하는 변명이었습니다. 거실로 나온 영희는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40년 넘게 모아온 물건들이 곳곳에 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잡지들, 언젠가 쓸 거라며 모아둔 비닐봉지들, 고장난 가전제품들. 정리가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딸 수진이 찾아왔을 때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이 집 좀 정리하셔야 해요. 너무 답답해 보여요. 언젠가 쓸 데가 있어. 함부로 버리면 안 돼. 하지만 이렇게 쌓아두면 생활하기 불편하잖아요. 내가 뭘 알아. 살림은 내가 하는 거야. 그날 수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희도 왜 그렇게 날카롭게 반응했는지 나중에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딸의 방문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장을 보는 날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금요일에 근처 마트에 갔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것만이 집 밖으로 나가는 유일한 일이 되었습니다. 마트까지 가는 길은 10분 정도였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무릎이 조금 아팠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마트에서 필요한 것들을 샀습니다. 쌀 한 포대, 채소 몇 가지, 생선 한 마리.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쌀 포대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는 거뜬했는데 지금은 몇 걸음만 가도 숨이 찼습니다. 할머니 도와드릴까요? 뒤에서 젊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트 앞 편의점에서 일하는 청년이었습니다. 25 정도로 보이는 성실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영희는 쌀포대를 더 꽉 붙잡았습니다. 남의 도움을 받는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 앞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집이 멀어 보이는데. 말했잖아요. 괜찮다고.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청년은 당황한 표정으로 물러섰습니다. 죄송합니다. 됐어요. 영희는 고개를 돌리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해 멈춰 서야 했습니다. 허리에 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쌀포대를 바닥에 내려놓고 허리를 짚었습니다. 뒤에서 청년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이번에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통증 때문에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청년은 자연스럽게 쌀포대를 들어 올렸습니다. 집이 어디세요? 제가 들어다 드릴게요. 고마워요. 작은 목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집까지 가는 동안 청년은 말이 없었습니다. 영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끄러움과 고마움이 뒤섞인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여긴 올까요? 네. 고맙습니다. 현관 앞에서 청년이 쌀포대를 내려놓았습니다. 영희는 지갑에서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아니에요. 그런 건 받을 수 없어요. 청년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냥 도움을 드린 거예요. 어른을 도와드리는 게 당연한 일인걸요. 청년이 떠난 후 영희는 현관문을 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허리 통증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왜 그렇게 매정하게 굴었을까요? 처음부터 고맙게 도움을 받았으면 될 일이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됐을까?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예민하고 고집스러워졌을까요? 예전의 자신이라면 웃으며 고마워했을 텐데. 저녁에 손자 민호가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민호야 잘 지내니? 내 할머니는 어떠세요? 엄마가 걱정하시던데요. 뭘 걱정해. 난 괜찮아. 주말에 놀러 갈게요. 새로 나온 게임 있는데 재미있어요. 영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또 게임 얘기야? 공부는 하고 다니는 거니? 할머니 저 이번 시험 잘 봤어요. 엄마한테 들으셨을 텐데요. 시험이 다가 아니야.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네, 알겠어요. 그럼 주말에 뵐게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영희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잔소리를 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면서 영희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편의점 청년에게 무례했던 것, 손자에게 또 잔소리한 것,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이불을 뒤집어쓰며 생각했습니다.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점점 까칠해졌습니다. 사람들과의 접촉이 줄어들면서 소통하는 방법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꾸고 싶어도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미 굳어진 습관들, 쌓여가는 고집들, 이 모든 것이 벽이 되어 자신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많은 집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모두 자신처럼 외로울까요? 아니면 따뜻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까요? 영희는 깊은 한숨과 함께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좀 다르게 살아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짐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박영희는 사흘째 집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었고 냉장고는 거의 비어갔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주저했습니다. 혼자 가기엔 몸이 너무 아팠고 그렇다고 딸에게 연락하기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퉁명스럽게 대했는데 어떻게 도움을 청하겠습니까? 내가 이런 신세가 되다니.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한탄했습니다. 교사였을 때는 누구보다 당당했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지식을 전하고 동료들과 의견을 나누며 자신감에 넘쳤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희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너무 아팠습니다. 벨은 계속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영희야, 나야 정숙이. 이정숙이었습니다. 같은 동에 사는 오랜 친구였습니다. 영희와 같은 또래로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영희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정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나와? 엘리베이터에서 며칠째 안 보이길래? 몸이 좀 안 좋아서. 어디가 아픈데? 얼굴이 왜 이래? 정숙은 영희를 부축해 소파에 앉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이게 뭐야? 먹을 게 하나도 없네. 괜찮아. 조금 있으면 나아질 거야. 무슨 소리야? 당장 병원부터 가야지. 혼자 갈 수 있어. 이 상태로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정숙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희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정숙은 장도 봐주고 간단한 식사도 준비해 주었습니다. 영희는 고마우면서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고마워. 정수가 이런 패까지 끼치고. 무슨 패야? 서로 도와가며 사는 거지. 정숙이 설거지를 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영희를 돌아보았습니다. 영희야, 너 요즘 너무 혼자만 있는 것 같은데? 뭘 하겠어, 이 나이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나는 복지관 합창단 활동하고 있어. 합창단. 영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응,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연습하고 가끔 공연도 해. 재밌어. 그런데 가서 뭘 해? 사람을 만나야 마음이 늙지 않는다더라. 정말 그런 것 같아. 정숙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영희는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활기찬 눈빛, 웃는 입가. 같은 나이인데 어째서 이렇게 다를까 싶었습니다. 너도 한번 와봐. 노래 부르는 거 좋아했잖아. 그건 옛날 얘기야. 옛날이 언제야? 불과 몇 년 전까지 학교에서 졸업식 때마다 노래 불렀잖아. 영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숙의 말이 맞았습니다. 졸업식 때 제자들과 함께 부른 송별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생각해봐.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 정숙이 설거지를 마치고 영희 옆에 앉았습니다. 나도 처음엔 싫었어. 모르는 사람들이랑 뭘 하겠나 싶고. 근데 가보니까 다들 좋더라고. 나처럼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고.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궁금했지만 선뜻 나서기가 어려웠습니다. 목요일에 연습 있어. 같이 가자. 귀찮아. 난 안 가. 한 번만 마음에 안 들면 안 와도 돼. 정숙이 계속 권했습니다. 영희는 머뭇거렸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데 사람들 앞에 나가겠어. 그런 소리 하지 마. 옷 좀 갈아입고 머리 좀 빗으면 되잖아.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야? 간단하지. 예전엔 매일 했잖아. 정숙의 말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맞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하던 일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자신을 포기했을까요? 하루만 생각해 볼게. 정말? 약속이야. 정숙이 웃으며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숙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나가고 싶었고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오전 영희는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이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한번 해볼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서랍에서 빗을 꺼내 머리카락을 정리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빗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옷장에서 깔끔한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거울을 다시 보니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완전히 예전 모습으로 돌아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 구실은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정숙이 찾아왔습니다. 어머, 영희야. 완전 다른 사람 같네. 별거 아니야. 영희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가자. 늦으면 안 돼. 복지관까지 가는 길에 영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대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복지관 음악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안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따뜻하고 정겨운 목소리들이었습니다. 들어가자. 정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영희는 깊게 숨을 쉬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한 작은 첫걸음이었습니다. 복지관 음악실 안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15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둥글게 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박영희는 정숙의 뒤를 따라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어머, 새로운 분이 오셨네요. 지휘자 역할을 하는 중년 여성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돌려 영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생각만큼 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희라고 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인사를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 선생님이에요. 오늘 구경만 하셔도 되고 함께 불러보셔도 좋아요. 김 선생님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영희는 정숙 옆 빈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금 고향에 봄 연습 중이에요. 아시죠?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수없이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부르며 봄 소풍을 떠났던 기억이 났습니다. 피아노 반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영희는 처음엔 듣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멜로디가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어느새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작은 소리였지만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랜만에 부르는 노래였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감정이 복받쳐서일까요? 한 곡이 끝나자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참 좋으세요. 성악 배우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교사였어요. 어머, 선생님이셨구나. 그럼 노래 잘하실만 하네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영희는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습이 끝난 후 정숙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어땠어? 나쁘지 않았어. 그럼 다음에 또 갈 거야? 글쎄, 생각해 볼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낀 소속감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영희는 오랜만에 거울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예전 모습은 아니었지만 눈빛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손자 민호가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내일 놀러 갈게요. 그래. 올 거면 와라. 언제나처럼 시큰둥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숙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을 만나야 마음이 늙지 않는다. 다음 날 오후 민호가 찾아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18살 손자였습니다. 키가 훌쩍 자랐지만 아직 어린 티가 많이 났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왔구나. 민호는 가방에서 게임기를 꺼냈습니다. 영희는 습관적으로 잔소리를 하려다가 멈춰 섰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게임이 그렇게 재밌어?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네, 재밌어요. 할미한테도 좀 보여줘 어떤 건지 궁금하네.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가 게임에 관심을 보인 건 처음이었습니다. 정말요? 보여드릴게요. 신이 난 민호가 게임기 화면을 영희 쪽으로 돌렸습니다. 이게 RPG라는 거예요. 역할놀이 게임이라고 하는데. 민호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캐릭터를 키우고 퀘스트를 수행하고 친구들과 협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영희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이 캐릭터는 마법사예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책 같은 거 많이 읽어야 레벨이 올라가요. 책을 읽어야 한다고? 네, 게임에서도 지식이 중요해요. 영희가 놀랐습니다.
게임이라고 해서 무작정 비교육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해? 간단해요. 여기 버튼만 누르시면 돼요. 민호가 게임기를 영희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영희는 조심스럽게 버튼을 눌러보았습니다. 화면 속 캐릭터가 움직였습니다. 어머, 정말 움직이네. 잘하시는데요. 할머니 손재주 좋으시네요. 민호의 칭찬에 영희는 웃음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손자와 함께 웃었습니다. 민호야, 할머니가 미안하다. 게임기를 돌려주며 영희가 말했습니다. 왜요? 그동안 내 얘기를 제대로 안 들어줬네. 너희는 핸드폰만 본다고, 게임만 한다고 잔소리만 했어. 괜찮아요, 할머니. 아니야, 할머니가 잘못했어. 영희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할머니도 모르는 게 많구나. 세상이 많이 변했는데. 할머니는 그대로 있으려고만 했어. 민호가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 이야기 더 듣고 싶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사셨는지, 학교에서는 어떤 선생님이셨는지. 정말 내 엄마가 말해주는 것보다 할머니가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손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니요. 그럼 할머니가 처음 선생님 됐을 때 얘기부터 해줄까? 네, 좋아요. 그렇게 할머니와 손자는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영희는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민호는 학교와 친구들 얘기를 했습니다. 저녁 무렵 민호가 집으로 돌아갈 때였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그때는 할머니 학창시절 이야기 더 들려주세요. 그래. 언제든지 와라. 할머니,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민호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영희도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영희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이런 기분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일기를 써보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기록하고 싶은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다. 세대 차이를 줄이는 방법은 비교가 아니라 호기심과 경청이구나. 민호의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니 민호도 내 세상을 궁금해했다. 펜을 멈추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많은 집들 속에서 오늘같이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가족들이 얼마나 될까요? 영희는 내일 정숙에게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목요일 합창 연습에 꼭 참석하겠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딸 수진에게도 연락해서 그동안 서운했다면 사과하고 싶다고 전할 것입니다. 변화는 이렇게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용기 하나, 열린 마음 하나로 말입니다. 박영희는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한 달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단정히 빗은 머리, 깔끔한 블라우스,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있는 눈빛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서. 작은 다짐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복지관 합창단 활동은 이제 일주일의 소중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이었지만 영희에게는 큰 변화였습니다. 영희 선생님, 오늘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김 선생님이 연습 후 말했습니다. 영희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새롭고도 반가웠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존중의 표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컨디션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규칙적인 외출, 사람들과의 만남, 함께 부르는 노래. 모든 것이 영희를 다시 살아나게 했습니다. 합창단 회원 중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같은 또래인 이경순 할머니였습니다. 영희 씨, 우리 다음 주에 경로당에서 공연하기로 했는데 같이 가실래요? 공연이요? 네, 작은 무대지만
우리가 연습한 노래들 불러주는 거예요. 영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공연이라니 부담스러웠습니다. 걱정 마세요. 다들 우리 또래 분들이니까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작은 용기였지만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렀습니다. 예전처럼 무거운 쌀포대를 혼자 들려고 고집부리지 않았습니다. 학생, 이거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계산대 직원에게 자연스럽게 부탁했습니다. 당연하죠. 잠깐만요. 젊은 직원이 쌀포대를 들어주었습니다. 영희는 고맙다는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혼자보다는 함께가 낫구나. 걸어가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간단한 깨달음이었지만 영희에게는 큰 변화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영희는 조금씩 정리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하루에 조금씩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했습니다. 오래된 잡지들을 정리하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젊은 시절 학급 사진들, 제자들이 보낸 편지들, 정말 소중한 것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했습니다.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거야. 예전에는 이렇게 말하며 모든 것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진짜 소중한 것과 그냥 쌓아둔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딸 수진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어쩐 일이세요? 수진아, 잘 지내니?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부정적이거나 시큰둥하지 않았습니다. 네, 엄마는 요즘 어떠세요? 목소리가 밝아지신 것 같은데. 합창단 활동하면서 기분이 좋아졌나 봐. 정말 다행이에요. 그때 제가 너무 강하게 말씀드린 건 아닌지 걱정했거든요. 영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딸도 자신만큼이나 조심스러워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그동안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지. 너희가 걱정해주는 마음도 모르고. 괜찮아요. 엄마 이해해요. 아니야, 미안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어. 수진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저도 더 자주 찾아뵐게요. 민호도 할머니 만나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그래. 민호 말인데. 지난번에 와서 게임도 보여주고 옛날 얘기도 들어주더라. 어머니가 달라지셨다고 하던데요. 자기 얘기를 들어주신다고. 영희는 웃음이 났습니다. 손자가 그런 말을 했다니 기뻤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가족끼리 외식이라도 할까요? 오랜만에. 수진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럴까? 좋지. 통화를 마친 후 영희는 소파에 앉아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합창 연습, 마트에서의 작은 부탁, 집 정리, 딸과의 화해. 모든 것이 소중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저녁 무렵의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산책하는 사람들, 아이들의 웃음소리, 저녁 준비하는 집들의 불빛. 나도 저 속에 있구나. 따뜻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일상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쳐 오늘을 기록했습니다. 합창단에서 공연 제안을 받았다.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해보기로 했다. 수진이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다. 서로에게 미안해하고 있었구나. 가족이 함께 외식하기로 했다. 펜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달 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습니다. 그때 정숙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을 만나야 마음이 늙지 않는다. 맞았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일찍 일어나 정숙에게 전화했습니다. 정수가, 나야.
어머, 영희야. 왜 이렇게 일찍? 고맙다는 말 하려고. 갑자기 웬 고마운 소리야? 그냥 내가 합창단에 데려가줘서 내 인생이 바뀌었어. 무슨 소리야? 그냥 당연한 일 한 거잖아. 나한테는 당연하지 않았어. 정말 고마워. 정숙도 감동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점심이나 같이 먹을까? 오랜만에. 좋지. 어디서 만날까? 그렇게 영희의 하루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며 영희는 깨달았습니다. 나이 드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어떻게 나이 들어가느냐는 자신의 선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부정 대신 긍정을, 고집 대신 수용을, 혼자보다는 함께를 선택했을 때 인생은 다시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영희는 미소를 지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영희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